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지난 한 주 동안 다우지수가 4%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가 2%대, 나스닥 지수는 0.6%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주 중에 잠시 가치주로의 순환매가 멈추는 듯 싶었지만 주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는 결국 가치주로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는 S&P 500 지수를 비롯해서 3대 지수 모두 1%대 상승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글로벌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을 했기 때문인데 섹터별로 보더라도 에너지 업종이 거의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산업재가 2%대, 금융주가 1% 올라서 업종별로 보더라도 대부분 경기 순환주 위주의 상승이 이어졌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지난 금요일 일간 확진자 수가 18만 명을 넘을 만큼 코로나의 3차 확산은 크게 거세게 이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미국 지수를 끌어올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먼저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대의 상승 보여줬는데요. 다우지수 상승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 29,400선을 회복해준 모습입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02% 오르며 11,800선을 회복해줬고요. S&P 500 지수는 48포인트 되찾았습니다. 3,585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3일 시장은 양호한 기업 실적과 백신 기대감에 따라 이렇게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그렇다면 금요일 시장이 주목한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날 시스코와 디즈니가 실적을 발표했죠. 기대 이상의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디즈니는 올해 4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적자를 냈지만 새로 추진하는 디즈니 플러스의 실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날 디즈니의 주가 2.1% 상승했고요. 시스코 또한 3분기의 순이익과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이날 주가가 7%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기업 실적이 양호했던 점이 시장에 활력을 제공한 금요일 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및 백신 개발 상황 또한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코로나19 악화 그리고 백신 기대감 이 두 가지 이슈가 계속해서 맞서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의 백신 효과가 탁월하고 여기에 모더나도 곧 3차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 백신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죠. 그런 반면에 미국에서는 금요일 하루 신규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2만 명까지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는데 여기서 더 악화된 모습이죠.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봉쇄 조치 및 여행 자제 권고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요일에는 봉쇄 강화에 따른 이런 불안감보다는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금요일에 발표된 경제 지표는 혼재된 흐름이었습니다. 11월 소비자 태도 지수는 77로 전월의 81.8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반면 노동부가 발표한 10월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했고 예상치도 웃도는 모습이었는데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지금까지의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는 훨씬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아 4분기에는 회복 속도가 완만해질 수 있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업종별로는 11개 업종이 모두 상승하는 하루였습니다. 특히 에너지주가 3.64%로 가장 크게 올랐고 부동산과 산업도 2%대의 상승 보였습니다. 금요일은 기술과 유틸리티의 상승폭이 1%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이렇게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해주며 한 주를 잘 마무리한 금요일 뉴욕 증시였는데요.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다우지수는 지난 한 주간 4%가량 올랐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제한된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나스닥 지수에 비해 이렇게 큰 폭으로 오른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라는 점까지 짚어드립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LS 클로징 벨 나우였습니다.
자, 클로징벨 나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팀장님,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코로나에 대한 우려를 뒤로 한 채 또 증시가 올랐습니다. 어떤 연유였을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역대 처음으로 15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간 평균으로 보더라도 전주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하는 굉장히 좀 심각한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원자 수도 역대급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개선된 사항이 있었다라고는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민감주가 하루 만에 다시 좀 컴백을 했죠.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하는데 좀 견인을 했고, 그러면서 나스닥 지수는 주간에 좀 하락세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에 3주간의 주간 하락세를 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JP모건에서 화이자 백신이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기 민감주를 좀 추천하는 콜을 남겼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전히 향후에 경기 회복세를 믿는 심리가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이 또 불안 요소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만큼 더욱더 오를 여지가 있는 섹터를 찾는 성격도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2018년 8월 이후에 처음으로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처럼 그동안 좀 힘을 쓰지 못했던 중소형주도 최근에는 좀 아웃퍼폼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난 금요일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2.4%가량 하락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이 글로벌 경기의 회복과 그리고 수요의 회복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가는 지난 금요일은 하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만 백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국제 유가는 약 8% 정도 오른 채 마감이 됐습니다. WTI 가격은 40.12에 마감이 됐고요. 자, 반대로 금 가격은 0.8% 정도 올랐습니다. 아무리 백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백신은 빨라야 내년 4월쯤에 나올 것이고, 코로나 확진자 수의 급증은 현재 진행형이다 보니까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면서 금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0.8% 올라서 1,888.2달러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10년물 국채금리는 0.878%를 기록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아주 큰 변화는 아니었었고 0.2% 정도 내려서 92.72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팀장님. 네, JP모건이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최근에 백신과 관련해서 보여주었던 그 진전이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더 살 때라고 조언했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마르코 콜라노비치 매크로 퀀트앤 이 파생 전략 헤드의 말이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경기 민감주로의 대순환에 좀 기회를 놓쳤던 투자자라도 아직까지 랠리를 즐길 기회는 남아있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의 큰 틀에서의 투자 전략을 좀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식을 더 사라는 얘기였습니다. 여전히 좀 미온적인 투자 포지션, 그리고 미국에서의 행정부와 그 입법부 간의 좀 견제 구도, 여기에 또 백신 호재, 여기에 또 이 기업이익 반등을 좀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몇 년 내에 증시의 최대 호기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JP모건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에 S&P 500 지수가 3,600, 그리고 내년 초에는 4,000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머징 주식이 더 낫다라는 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달러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우리나라라든지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등의 JP모건에서는 지금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세 번째로 다음 타자는 경기 민감주가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현금을 버리고 원자재를 담아라. 다섯 번째로는 하이힐드와 정크 본드, 그러니까 정크 등급의 회사채가 또 뜰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주요 글로벌 IB들도 최근 들어서 내년 시장 전망을 속속 내놓고 있더라고요. JP모건의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일까요? 일단은 현재 내년에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내놓은 주요 IB를 좀 살펴보면은 JP모건은 연말에 4,500,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4,300, 그리고 스티펠도 제시를 했는데 스티펠은 단 내년 봄 기준으로 S&P 500 지수가 3,800까지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목표치에서도 보듯이 전반적으로는 좀 낙관론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UB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백신 관련 호재로 내년 증시 전망이 밝다라는 그런 전망을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내년에 경기 회복이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베팅하면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에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너무나도 좀 심각하기 때문에 범피로드, 즉 좀 굴곡이 예상된다는 그런 경계론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스트릿의 수장이자 CNBC 유명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미국 증시에 대한 월가의 낙관론이 과도하다라고 경고하는 등 일부 경계 심리도 남아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 변화에 가장 빠르게 또 움직이는 게 헤지펀드와 투자 구루들일 텐데요. 실제로 이 경기 민감주로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킹알파의 집계에 좀 따르면요. 보도에 따르면은 유명 행동주의 투자자죠. 데니얼 로비 이끌고 있는 헤지펀드 서드포인트 같은 경우에 지난 3분기에 오히려 알리바바와 페이스북의 지분을 더 늘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은 유틸리티주인 PG&E도 이 주식을 신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 시저스 엔터테인먼트도 100만 주를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조지 소로스 펀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 3분기 간에 팔란티어라든지 디즈니 등에 대한 지분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고 다만 오히려 은행주에 대한 익스포저는 조금 줄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즉 유명 투자자들의 최근의 투자 전략 변화를 좀 저희가 보더라도 경기 민감주와 그리고 경제 정상화와 관련된 주를 좀 담으면서도 일부 좀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들었던 것처럼 시장 분위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내년 전망도 좀 긍정적으로 선회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우려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마트가 지난 토요일부터 입장 고객 수를 제한하고 또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고객들이 구입할 수 있는 화장지와 식료품 같은 구매할 수 있는 생필품의 수를 제한하기 시작했는데요. 월마트는 입장 고객 수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장 수용 능력의 약 20%까지만 고객을 받기로 했고요. 물론 지역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화장지와 손소독제에 대한 사재기를 막기 위해서 구매할 수 있는 생필품의 수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월마트뿐만 아니라 다른 슈퍼마켓 체인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크로거나 아니면 자이언트 푸드, 웨그먼스 이런 다른 슈퍼마켓들도 마찬가지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는 시카고 시장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의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시민들에게 권고하고 있죠. 또 뉴욕주의 쿠오모 주지사도 지난주에 다시 바와 레스토랑, 헬스클럽 등에 대한 야간 영업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곳에서 3차 확산에 대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시장은 팬데믹 당시와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팀장님, 조치는 팬데믹과 유사하지만 시장 반응은 팬데믹과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봉쇄 조치가 실제로 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경제 타격 또한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큰 차이는 백신이 출시를 좀 임박했다는 인식이 되겠고 그래서 결국은 이게 해결 가능한 사태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려를 조금 덜고 그리고 시장 역시도 좀 이를 딛고 계속해서 좀 가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런즈에 따르면은 이 카릴론 타워 어드바이저스라는 기관에서도 코로나19 이 재확산과 그리고 봉쇄령을 시장이 이미 겪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파를 어느 정도 가늠을 가능하다라는 점이 시장이 좀 우려를 덜고 있다라고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다시 한번 시장 급락에 좀 배팅을 하면서 현실에 좀 시장이 안주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었던 빌 에크먼의 말처럼 팬데믹의 파급력을 또 과소평가했다가는 어떤 순간에는 또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염두해야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뉴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전 세계 주식 투자 펀드에 몰린 자금이 20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때부터 시작된 주식 투자 랠리는 지난주에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앞다퉈 더 많은 돈을 시장에 쏟아냈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규모가 달성하게 됐다라는 점이
나타났는데요. 시장 조사 업체 EPFR 글로벌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전 세계 주식 투자 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445억 달러로 이 가운데 미국 주식 투자 펀드에 투자된 금액은 320억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규모가 미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이는 해당 조사기관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20년 만에 최대 규모고 미국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20년 만에 두 번째로 많은 기록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유입 자금은 연기금이나 재단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나왔고 이들은 지난주에만 411억 달러를 주식시장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과 함께 CNBC에서는 세계 86개국의 증시 시가총액이 지난 12일 기준 총 95조 4,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약 10경 6,400조 원으로 집계가 돼서 지난달보다 9%가량 늘어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아마도 대규모 재정이나 통화 정책으로 풀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향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전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BCA 리서치에서는 백신 발표가 미국 선거에 이어서 정상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다라는 동력을 강력하게 제공을 하고 있다면서 백신을 배급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계의 경제는 내년에 회복을 할 수 있다라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이와 함께 US뱅크 웰스 매니지먼트에서도 코로나19 추가 확산과 이동 제한이 미국 증시의 오름세를 일시적으로 좀 제한을 하고 막을 수는 있겠지만 백신이 시장에 새로운 낙관론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화이자 백신 임상 결과가 발표된 이후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투입이 되면서 사실 지난주에는 비교적 주간 기준으로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긍정적인 전망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시장에 대한 좀 경계론적인 의견들도 제기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들 우리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네, 백신이 곧 출시될 것 같다라는 그런 소식 등의 이 팬데믹의 종식 기대를 높이는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오랫동안 시장이 기다려온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좀 지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같이 주식형 펀드에 대한 작은 흐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일단은 주요 IB들의 증시 전망도 대체로 좀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하지만은 저희가 경계론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리고 내년 경기 회복 노선 중에도 좀 굴곡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은 여전히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트러스트라는 IB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증시에 대해서 좀 낙관론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은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이 경제 봉쇄령, 추가 재정 부양과 관련한 불확실성 등의 단기 불안 요소가 다시 한번 시장에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최근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 나왔던 글로벌 이슈 살펴봤습니다.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화이자의 백신 상용화를 시키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화이자는 이날 시간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 버핏이 올해 가장 크게 투자한 곳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도어대시가 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급성장했다면서 본격적으로 IPO에 돌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어떤 기업일까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패배 후에 대선 패배가 사실상 이제 확정된 이후에 거의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4월까지 미국 내에 백신이 대량 보급될 것이라는 발언을 전했는데요. 해당 발언이 전해지자 화이자의 주가가 좀 반응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약 한 1%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앞서서 금요일 정규장에서도 2.85%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앤소니 파우치 박사가 앞서서 4월 말까지는 미국인들 대부분이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 되는데요.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개발 지원 프로젝트죠.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팀에서도 백신과 관련한 전반적인 낙관론을 이번에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팀의 의학 담당 헤드가 12월에 이 백신 2천만 회분을 좀 확보를 할 것이다. 그 후에도 매달 2,500만에서 3천만 회분을 계속해서 좀 확보를 해 나갈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다만 당연히 FDA의 이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이후에 이 같은 이 수급이 좀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하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전문가는 2가지 백신에 대한 사용 승인을 기대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참고로 화이자는 그러나 백신 개발 속도 증진을 위해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프로젝트에는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백신 이슈를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논란이 몇 가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자면요. 네, 한 2가지 정도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백신 보급과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논란이 될 만한 좀 발언을 전했죠. 뉴욕주에는 백신이 안 갈 것이다라고 트럼프가 밝힌 것이 될 텐데요. 뉴욕이 지금 백신과 관련해서 신뢰도를 충분히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백신 보급에 있어서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이자 등의 일부러 대선 이후에 백신 효능이 90% 이상이었다라는 내용을 발표했다라고 트럼프가 비판한 것이 되겠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정치적인 상황이 고려되지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또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레이스의 선두주자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화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가는 좀 기대 이하인 수준인데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화이자가 그 긍정적인 백신 이 임상 결과를 발표한 것이 월요일이었죠. 그날에는 그래도 7.7% 상승하면서 좀 분위기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좀 삐걱거리더니 현재는 발표 이전 시점 대비해서 약 한 6% 정도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의아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결과 발표 이후에도 모건 스탠리라든지 SVB, 리링크 등의 IB에서도 승인 확률 전망을 기존에 뭐 한 65%나 80%에서 100%로 또 상향을 했고요. 그리고 화이자의 연 매출이 약 한 500억 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백신을 통해서 약 한 80억 달러 정도의 매출 창출. 그러니까 전사 매출의 16% 정도의 증대가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은 계속해서 좀 부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 이유를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시장이 화이자는 너무 무거운 주식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같이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엔테크 같은 경우에는 동기간에 그래도 주가가 15%나 올랐고요.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백신 호재와 관련한 좀 재료가 나왔을 때 그래도 좀 탄력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화이자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백신 호재를 전한 이후에 화이자 CEO가 자사주를 대량으로 좀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런 부분들이 좀 신뢰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의문을 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까다로운 보관 조건 등의 보급에서 좀 난항이 예상된다.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좀 보급이 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도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이자의 백신은 영하 70도에서 좀 보관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반면에 존슨앤존슨이 이 개발을 하고 있는 백신은 지금 백신 표준인 2에서 8도 정도에서는 충분히 이 보관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못 보이고 있는 화이자의 주가 흐름인데요. 아직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오랜만에 가치주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가치주인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가치 투자의 대가인 워렌 버핏은 과연 올 한 해 동안 어떤 기업에 가장 큰 투자를 했을까요? 바로 자신 스스로인 버크셔 해서웨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전히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은 1,500달러에 육박하는 현금성 자산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들은 이 현금성 자산을 대형 투자를 하라고 지속적인 압박을 내놓고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엘리펀트 인베스트먼트 라고 하는 대형 투자를 하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양한 곳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서 많이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다만 그 규모는 미미했습니다. 자, 먼저 미드스트림 에너지 업체인 도미니언 에너지에 올해 1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고요. 5개 일본 기업에 총 60억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또 기술주 투자를 꺼리는 버핏의 성향과 달리 투자에 나서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었던 스노우플레이크, 여기에다가는 약 2억 5천만 달러 정도를 투자했고요.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않는다고 해서 꺼리던 금 투자에 나서서 화제가 됐던 기업이 있죠. 바로 베릭골드. 여기에다가도 약 6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버핏이 투자한 기업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은 것에 비해서 그 규모는 버크셔 해스웨이 스스로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한데요. 올 한 해 동안만 157억 달러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 어느 기업보다도 자신 스스로가 더 나은 투자라고 여긴 것일지 참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물론 최근 수많은 성장주들이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을 이뤄내고 있다 보니까 버핏과 같은 이런 가치 투자는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물론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살아있는 투자의 전설이기 때문에 그의 이런 판단은 좀 쉽게 넘기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팀장님, 버크셔 해서웨이가 다시 가치주로의 그 관심을 받을지도 궁금하고요. 월가의 투자 의견도 궁금하네요. 네, 버크셔 해서웨이 같은 경우에는 마켓워치에서 집계하는 평균 투자 의견은 비중 확대입니다. 하지만은 목표 주가의 추이를 보면은 업사이드를 주요 IB가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는다는 점도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 흐름은 결국은 그 기업이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느냐가 중요한데, 산업재 등의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높은 그런 포트폴리오를 이 회사가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주가 흐름은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신 공시자료를 보면요, 3분기에는 애플 주식을 조금 매각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매수했고 웰스파고는 좀 매도를 했다. 그리고 JP모건도 매도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크셔에 좀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가 어떤 주식들에 투자를 하고 그 이동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혜진 앵커가 꼽은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국내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등이 있다면 해외에는, 그리고 구체적으로 미국에는 그럽허브와 도어대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2020년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IPO 중 하나죠. 이 도어대시가 드디어 증권거래위원회에 IPO 전망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 대시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할 예정이며 가장 최근의 기익경제 회사 상장의 예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도어대시는 또 다른 중국계 미국 기업의 성공 신화를 쓰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도어대시는 올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좀 엄청난 매출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요. 고객 수가 1,800만 명에 육박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소속 배달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100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까지 9개월간 이들은 19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억 9천만 달러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창업 이후 연간 기준 이익을 낸 적은 없다고 합니다. 이 점이 조금 특이한데요. 하지만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오면서 기업 규모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매출이 늘면서 순손실 역시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는데요. 올해 1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했던 5억 3천만 달러의 순손실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그럽허브나 우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증시에 상장을 해 있죠. 지난 9월 도어대시는 식사 배달 총 매출의 49%를 차지했고, 우버가 22%, 그럽허브가 20%를 기록해서 시장 점유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도어대시의 최근 기업 가치는 160억 달러 정도인데 지금까지 25억 달러를 조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연내에 상장할 기업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또 몰고 있는 게 도어대시입니다. 기업에 대한 월가의 평가, 어떤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비상장 시장에서의 기업 가치가 160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상장 시의 밸류에이션은 250억 달러 정도로 예상되는 만큼 그만큼 기대치가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업체에 대비해서 도어대시 같은 경우에는 교외 지역을 또 집중 공략한 그 전략이 굉장히 좀 먹혀든 그런 회사가 되겠죠. 점유율이 지금 40%대 후반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올 초에 36%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1위가 오히려 점유율을 더욱더 넓혀가는 그런 양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기익경제 근로자들을 계속해서 좀 사업자로 분류하도록 가능케 한 캘리포니아 주에서의 주민 발의안 22호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탄탄되라고 좀 예상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서비스 특성상 막대한 좀 지출 그리고 마케팅 비용을 계속해서 좀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 기업에도 이익 전환 시점에 대한 의구심으로 좀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업계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잠재적 리스크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말 사이 나왔던 글로벌 뉴스와 지난 금요일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